안녕하세요. 단넷대부에서 에반으로 눈팅하고 있는 최신용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아발로니아 프레임워크로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잘 돌아가는 데스크탑 앱을 만들고 싶은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 서비스를 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길래 발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현재 아발로니아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발로니아는 왜 한글과 친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보고 아발로니아가 일관된 동작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길래 발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그저 개발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체커라는 회사에서 단넷 기술을 사용하여 쿼리파이라는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단넷을 사랑합니다. 네. 아발로니아로 실 서비스를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들 입을 모아 아직 쓸만한 물건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발로니아 프레임워크는 아직 개발 중인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WPF를 오래 만져왔던 개발자로서 XAML 기술을 사용하는 아발로니아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결과 이런 앱을 만들었고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전부 잘 돌아가는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탑에서 동작하는 간단한 에이전트 클라이언트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발로니아로 만든 제품을 처음 보는 고객들은 맥, 윈도우 지원까지는 평범하지만 리눅스까지 지원되는 것에 감탄하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역시 아발로니아는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보면은 자격증명을 관리하기 위해 크로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로 그 Git 크레덴셜 매니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도 이제 이번 세션에서 소개하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친하지 않은 아발로니아. 맥과 윈도우에서 템플릿으로 생성된 빈 앱을 구동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지만 리눅스에서 앱을 실행하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리눅스 기본 폰트 문제 그리고 한글 입력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소개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맥OS와 윈도우에서는 아발로니아 템플릿으로 만든 빈 앱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안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발로니아 템플릿을 설치를 하고 마이 앱이라는 빈 프로젝트를 한 개 생성합니다. 앱을 실행을 해보면 잘 실행됩니다. OS가 영어라서 되나 봅니다. OS를 한글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앱을 실행해보면 기본 폰트를 찾지 못했다는 에러가 나면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아발로니아는 한글과 친하지 않나 봅니다.
폰트 매니저의 그 커런트의 디폴트 폰트 패밀리 네임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코드도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실행은 되어야겠죠. 고쳐보겠습니다. 디폴트 폰트 패밀리 네임은 어떻게 가져오는지 아발로니아 코드를 뒤적뒤적 해보니 이런 코드를 찾았습니다. 스키아 그래픽 라이브러리의 SK 타입페이스에서 가져오고 있네요. 스키아를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아발로니아 0.10.11 버전에 추가된 폰트 매니저 옵션스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러럴즈에 설치된 우분투 20.04에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fclist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글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설치된 폰트를 알아왔으니 아발로니아 앱 빌더의 폰트 매니저 옵션을 추가해 줍니다. 저는 우분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터미널에서 만들었던 my앱 폴더를 열어줍니다. VS 코드에서는 C# 확장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실행과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CS의 빌드 아발로니아 앱 함수에 with 함수에 리턴으로 폰트 매니저 옵션을 남겨주고요. 노토산스 CJK-KER 폰트를 사용해보면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환경에서 노토산스 폰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폰트를 내장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노토산스 폰트는 구글에서 제작했으며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폰트를 다운받고 에셋 폴더에 옮겨줍니다. 그리고 모든 폰트를 아발로니아 리소스로 컴파일 되도록 CS 프로젝트에 명시를 해줍니다. 폰트를 테스트하기 위해 간단한 화면을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택 패널을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vertical alignment 속성과 horizontal alignment 속성을 센터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 엘리먼트 사이에 곱백을 주기 위해 스페이싱을 2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값이 레이블에 표시되도록 바인딩을 해줍니다. 첫 번째 텍스트 블럭에는 일반적인 영어와 숫자를 써주고요. 두 번째는 한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셋에 폰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노토산스 폰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my앱 CS 프로젝트를 열어서 아이템 그룹을 만들고
아발로니아의 리소스로 만들기 위해서 include asset의 폰트의 wildcard.otf. 네. 폰트 매니저 옵션에 폴백 폰트로 방금 추가한 폰트를 지정합니다. 폰트를 매칭할 때 폴백 폰트를 가장 먼저 매칭을 하게 됩니다. 폰트 매칭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지정한 폰트를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사용자가 지정한 폰트가 없다면 폰트 폴백을 사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폰트 폴백도 없다면 시스템 폰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글도 영어도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 기본 폰트를 내장했는데 텍스트 박스만 한글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한글을 입력하고 싶어요. 또 무엇이 문제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텍스트 블럭과 레이블은 내장된 폰트로 잘 렌더링이 됩니다. 레이블 컨텐츠 속성에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 속성을 바인딩하여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문자가 레이블에 표시되게 만들었습니다. 레이블을 보면 입력은 분명 잘 되고 있는데 표시만 안 되는 걸 봐선 어딘가 임포스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데브툴즈로 실제로 적용된 폰트가 무엇인지 봤더니 아발로니아의 기본 테마인 플론트 테마에 내장된 인터폰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클래스 스타일에 인터폰트가 적용되어 있고 하위 컨트롤은 전부 부모의 폰트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텍스트 블록도 한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 왜 잘 나오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궁금증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렌더링부터 고쳐보겠습니다. 컨텐츠 컨트롤 테마 폰트 패밀리를 앞에서 내장한 노토산스 폰트로 덮어 씌우면 됩니다. 이제 텍스트 박스에 한글도 잘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같은 문자열을 렌더링을 하는데 결과가 다를 수 있는지 파헤쳐 본 결과 텍스트 블럭과 레이블은 텍스트 레이아웃 클래스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순서로 렌더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텍스트 블럭과 레이블에 적용된 건 인터폰트지만 글자 도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Shape of Text Characters 부분을 보면 폰트 매니저를 통해 한글 문자열을 렌더링할 수 있는 폰트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폰트지만 한글이 나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음 텍스트 박스의 렌더링 방식을 봤더니 포매티드 텍스트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매티드 텍스트는 텍스트 레이아웃과는 다르게 문자를 벡터로 만드는 과정을 스키아 라이브러리에 위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자 벡터화를 아발로니아가 하느냐, 스키아 라이브러리가 하느냐의 차이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관된 동작을 보장하지 않는 아발로니아입니다. 앱을 화면 중앙에 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맥 윈도우의 테두리, 그림자 문제와 같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개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발자는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단일 코드 베이스로 맥
윈도우, 리눅스와 같은 여러 플랫폼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이 네이티브하게 보이는 앱을 만듭니다. 네이티브 앱 개발에 비해 단일 코드베이스가 있다는 것은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의 주요 이점 중 하나입니다. 앱을 화면 중앙에 띄우고 싶어요. WPF, UWP 앱을 만들고 사용자가 앱을 실행했을 때 화면 중앙에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앱일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윈도우의 윈도우 스타트업 로케이션 속성을 센터 스크린으로 설정을 하고 모든 플랫폼에서 일관된 동작을 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선 예상한 대로 앱이 화면 중앙에 잘 나옵니다. 맥도 앱이 화면 중앙에 나옵니다. 항상 문제가 많았던 리눅스는 어떨까요? 예상대로 중앙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윈도우 클래스의 show 함수 동작 과정을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윈도우를 화면에 표시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윈도우 크기 계산 및 적용을 하고 윈도우 위치 계산 적용, 마지막으로 윈도우를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윈도우 크기와 위치를 미리 계산하고 띄운다는 건 코드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눅스와 같이 윈도우가 화면에 표시되기 전에 위치를 미리 지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리눅스 윈도우 플랫폼 코드를 마지막 위치를 기억하고 윈도우가 표시될 때 위치를 복원하도록 살짝 고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아발로니아 구조를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발로니아는 여러 플랫폼 및 서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플랫폼 코드를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서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게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동작을 수정하기 위해 아발로니아 코드를 수정할 수는 없으니 리눅스 서브 시스템의 구현인 XCB를 상속받고 싶었지만 인터널 클래스라서 외부 어셈블리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브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여 인터널 클래스를 프록싱하면 됩니다. 그치만 인터페이스 멤버 하나씩 손수 만들고 있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다행히도 IDE가 프록시 클래스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선 시작 확장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되고 젯브레인즈의 라이더도 델리게이팅 멤버스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친구인 비주얼 스튜디오도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구현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iWindowing 플랫폼 인터페이스는 서브 시스템의 팩토리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생성, 팝업 윈도우 생성, 트레이 아이콘 생성 등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윈도우 생성 부분을 직접 구현하는 윈도우 클래스로 생성을 해줍니다. 프록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본 윈도우 구현체를 생성자로 받도록 합니다.
아이 윈도우 인풋 인터페이스는 윈도우의 이동, 표시, 닫기와 같은 네이티브 동작을 추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터페이스도 프록싱을 하여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move 함수에서 위치를 저장하고 show 함수에서 위치를 복원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시스템을 직접 만든 구현체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아발로니아 로케이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구현은 X11에서만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리눅스일 때만 등록하도록 해줍니다. 우분투 20.04에서 실행을 해보면 화면 중앙에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문제들은 아발로니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못한 문제가 많지만 이번 발표에서 소개했던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한글이 나오지 않는 문제는 아발로니아 11.0.0 프리뷰 1에서 렌더링 방식의 통합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렌더링 방식 통합에서 눈에 띄는 이점은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블럭을 이용한 워터마크를 구현을 했을 때 렌더링에 오차가 생기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반이었습니다.